여러분, 치아 하나의 가치가 5천만 원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10분 중 7분은 이미 잇몸병 초기 단계라는 것도요. 더 무서운 건 입냄새 양치 때 피나는 것, 이게 전신염증의 신호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단 1만 원도 안 드는 5가지 루틴만 실천하셔도 잇몸이 내려앉는 속도가 멈추고 입냄새가 줄고 심지어 임플란트 시술을 미룰 만큼 상태가 좋아집니다. 이건 25년 동안 제가 실제 환자들에게 적용해온 방법입니다. 혹시 요즘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양치만 하면 피가 조금 비친다든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이 유난히 텁텁하고 쓴맛이 올라온다든지, 씹을 때 뭔가 힘을 못 받는 느낌, 치아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느낌. 나이가 드니 그러려니 하고 넘기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신호들은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잇몸뼈가 녹고 있습니다. 치주염은 속도가 빠르고 한번 녹은 뼈는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50대에 첫 임플란트를 하고 60대에 두 번째, 70대에 다시 교체하는 악순환을 겪게 됩니다.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그래요. 원장님, 양치도 열심히 하는데 왜 자꾸 입냄새 나고 이가 흔들리죠? 대부분 같은 실수를 하고 계셨습니다. 양치는 충치를 막는 방법이지 잇몸병을 막는 방법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40세 이후에는 충치보다 잇몸병 세균인 진지발리스가 더 강해지고, 이 세균은 입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혈관을 타고 전신을 돌며 뇌졸중, 심장질환, 치매 위험까지 올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비싼 장비 필요 없습니다. 다이소 나약국에서 누구나 살 수 있는 5가지 도구, 그리고 하루 단 5분 루틴. 이것만 익히시면 진짜로 입냄새가 사라지고 양치 때 피나는 일이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이미 제 환자들, 특히 60, 70대 분들이 수십 년 동안 써온 검증된 생활 루틴입니다. 이 방법이 효과적인지, 그리고 여러분이 왜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는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잇몸병은 단순히 이가 좀 시리고 피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몸 전체를 공격하는 전신염증의 시작점입니다. 여러분이 평소 잘 모르시는 사실 하나, 입안에 있는 치주염 세균, 그 중에서도 진지발리스라는 세균은 정말 무서운 존재입니다. 이 세균은 입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칫솔질할 때 잇몸에서 조금이라도 피가 난다 싶으면 그 상처를 통해 바로 혈관 속으로 들어갑니다. 혈관으로 들어간 진지발리스는 우리 몸에서 긴급 상황으로 인식돼 사이토카인이라는 염증 물질을 대량 분비하게 만들고, 이 사이토카인이 혈관벽을 긁어내 상처를 냅니다. 그 상처에 LDL 콜레스테롤이 들러붙고, 그게 바로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졸중의 시작입니다. 입에서 나는 세균이 어떻게 뇌까지 갑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실제로 치매 환자의 뇌 조직에서 진지발리스 세균이 검출된 연구가 수없이 많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미 잇몸병과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조산, 심지어 성기능 장애까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50세 이후에는 왜 더 조심해야 하냐면, 충치 세균은 줄고 잇몸병 세균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0대 이후엔 충치보다 잇몸이 먼저 무너집니다. 게다가 진지발리스는 따뜻하고 촉촉하고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있는 환경에서 미친 듯이 자랍니다. 바로 우리의 입안이죠. 그래서 양치만 열심히 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진지발리스는 치아 사이 잇몸 틈여 표면에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양치도 하루 3번씩 하는데 왜 잇몸병이 생기죠? 라고 하시는 겁니다. 방법이 틀렸기 때문이죠. 충치 예방은 칫솔질, 그러나 잇몸병 예방은 도구 5종 루틴이 전부입니다. 저는 이걸 25년 동안 환자 수만 명에게 직접 확인했습니다. 칼로 음식만 자르던 시대에서 이제는 믹서기, 가위, 칼집게를 모두 쓰는 시대가 되었듯이, 구강 관리도 한 가지 도구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잇몸뼈에는 신경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 이상 녹아내릴 때까지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통증이 느껴지는 시점은 이미 거의 끝 단계라는 뜻이죠. 많은 분들이 뒤늦게 치과에서
빼야 합니다라는 말을 들으시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동안 전조 증상은 이미 매일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양치 때 피, 아침 입냄새, 씹을 때 힘이 빠지는 느낌, 치아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느낌, 갑자기 음식물이 잘 끼기 시작, 찬물과 단 음식에 시린 느낌. 이 신호 중 단 하나만 있어도 이미 잇몸뼈 손실이 시작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희망도 있습니다. 근본 원인인 진지발리스 세균을 줄이고 치아 사이 음식물 찌꺼기를 0%에 가깝게 없애면 잇몸은 놀랍도록 빠르게 회복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이 바로 1만 원도 안 드는 5가지 도구 루틴입니다. 이건 누구나 당장 오늘부터 실천하고 일주일만 지나도 입냄새 양치 시 피나는 문제 잇몸 부기 등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방법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많은 분들의 잇몸을 살려낸 1만 원도 안 드는 5가지 도구 루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루틴의 핵심은 단 한 가지입니다. 입안의 음식물 찌꺼기를 0%로 만드는 것. 이것만 되면 잇몸병의 90%는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그런데 칫솔질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음식물은 평평한 면이 아니라 치아 사이, 잇몸 틈, 혀 표면, 씹는 면의 꼴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습니다. 이 루틴은 수압 세정기, 치실, 칫솔 솔질, 치간 칫솔, 혀 클리너 이렇게 5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서를 반드시 지키셔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여기에 다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수압 세정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양치부터 하시는데 그건 마치 진흙이 묻은 자동차에 바로 스펀지를 문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오히려 더 번지고 잘 닦이지 않습니다. 세차장의 첫 단계가 강한 물로 먼지를 씻어내는 것처럼 우리 입도 가장 먼저 물로 털어내야 합니다. 수압 세정기로 한 번만 사용해 보시면 생각보다 놀랄 정도로 많은 음식물 찌꺼기가 나옵니다. 고춧가루, 깨, 잔여 섬유질 등은 칫솔로는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저렴한 제품이면 충분하고 다이소나 온라인에서 5,000원 1만 원대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치실입니다. 수압 세정기로 큰 찌꺼기를 제거하면 그 틈 속에 숨어있던 작은 조각들이 드러납니다. 그걸 치실이 싹 걷어냅니다. 이 순서로 해보시면 아니, 어떻게 또 나오지? 이런 말이 절로 나옵니다. 입냄새의 절반 이상이 치아 사이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입냄새 원인의 50%가 제거됩니다. 앞니 사이, 어금니 끝틈 같은 곳은 수압보다 치실이 훨씬 더 정교합니다.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칫솔질 하지만 정확하게는 칫솔질이 아니라 솔질입니다. 40세 이후에는 충치보다 잇몸병 세균이 훨씬 강해지기 때문에 양치의 목적은 치아 표면을 반짝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잇몸과 치아 경계에 쌓인 세균막을 떼어내는 것입니다. 방법은 단순합니다. 칫솔모를 잇몸과 치아 사이에 45도로 밀착시키고 크게 문지르지 말고 그 자리에서 미세하게 진동시키는 겁니다. 이때 잇몸이 따끔하거나 피가 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피가 난다는 건 상처가 났다는 뜻이 아니라 그동안 그 자리에 염증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면 피가 멈추고 부기가 가라앉습니다. 치약은 완두콩 한 알 크기면 충분합니다. 많이 쓰면 거품 때문에 오래 닦지도 못합니다. 네 번째가 치간 칫솔입니다. 치간 칫솔은 치아 사이가 벌어지게 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벌어진 자리를 깨끗하게 유지해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도구입니다. 치실로는 닿지 않는 치아 옆면, 깊숙한 곳의 세균막을 제거하기 때문에 이 단계까지 하면 잇몸 경계의 세균막이 거의 99% 제거됩니다. 많은 분들이 치실하고 양치했는데 또 음식이 나오네요 라고 놀라시는데 그게 정상입니다. 치간 칫솔은 마지막에 숨어있던 찌꺼기를 긁어내는 역할입니다. 마지막 5번째가 혀 클리너입니다. 입냄새의 마지막 30%는 혀 표면에서 올라옵니다. 특히 아침 입냄새가 심한 이유가 바로 혀 때문입니다. 혀에 쌓인 박테리아는 황화물을 내뿜는데 그게 우리가 느끼는 텁텁한 냄새입니다. 혀 클리너로 2~3번만 부드럽게 쓸어내면 아침 입안의 쓴맛이 확 사라지고 숨냄새가 달라집니다. 이 5가지 도구를 모두 구입해도 1만 원에서 1만 5천 원 정도입니다. 모두 다이소 약국 온라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3번이 아니라
아침 저녁 2번만 하셔도 잇몸 상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일주일 만에 피가 줄고 2주가 지나면 입냄새가 확 줄고 한 달이 지나면 씹는 힘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5가지 도구 루틴을 시작하고 나서 가장 먼저 놀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음식물이 많이 남았었나요? 양치질만 해도 충분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바뀔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이건 전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용해왔던 칫솔이라는 도구는 사실 충치를 막는 데는 충분하지만 잇몸병을 막기 위해 필요한 세균막 제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잇몸병의 핵심 원인은 음식물 찌꺼기 그 자체가 아니라 찌꺼기를 먹고 자라는 진지발리스 세균의 독소입니다. 이 세균들은 산소가 부족한 치아 사이 틈, 잇몸 주머니, 혀의 깊은 주름에서 가장 빠르게 자랍니다. 그래서 칫솔질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세균들이 숨어있는 공간에 닿지 않으면 염증은 계속됩니다. 이 루틴이 효과가 빠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하루단 몇 분만 투자해도 그동안 방치되어 있던 세균막의 생태계를 한 번에 무너뜨리는 순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수압 세정기가 먼저 큰 찌꺼기를 떨궈내면서 세균이 붙어있던 표면이 노출됩니다. 그 위에 치실이 들어가면 숨어있던 세균막의 절반 이상이 떨어져 나갑니다. 솔질이 치아와 잇몸의 경계를 진동으로 흔들어주며 그동안 떼지지 않던 끈끈한 막을 벗겨내고 마지막 치간 칫솔이 치아 옆면까지 밀고 들어가 남아있던 마지막 세균막까지 닦아냅니다. 많은 분들이 이때 경험하는 변화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먼저 양치할 때 피가 줄어듭니다. 그건 염증이 가라앉고 잇몸 모세혈관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염증이 줄면 잇몸이 더 이상 부풀어 오르지 않기 때문에 씹을 때 느껴지던 든든한 느낌, 찌릿한 통증도 사라집니다. 그 다음 변화는 입냄새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텁텁하던 냄새가 옅어지고 말할 때 스스로 느끼던 불쾌한 냄새가 확 줄어듭니다. 혀 클리너로 혀 표면의 박테리아 집단을 걷어냈기 때문에 황화합물 생성이 즉시 줄어드는 결과죠.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씹는 힘이 돌아옵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쪽으로 씹으면 힘이 안 들어가요. 씹으면 약간 뜨는 느낌이 있어요. 라고 말하는데 이건 이미 잇몸뼈에 염증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세균막이 줄어들면 잇몸 조직은 다시 단단하게 조여지고 이렇게 되면 치아가 받는 지지력이 회복되면서 씹는 힘이 안정적으로 돌아옵니다. 실제 제 환자분들 중에는 양치 때 피가 매일 나던 분이 딱 5일 만에 피가 멎은 사례도 있고 입냄새 때문에 가족과 대화를 꺼리던 분이 2주 만에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씀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치간 칫솔을 아예 처음 써보셨는데 처음에는 아프고 피가 나서 놀라다가 일주일 뒤엔 잇몸이 내려앉는 느낌이 사라졌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잇몸은 생각보다 회복력이 뛰어난 조직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동안 제대로 된 방법을 몰랐을 뿐이죠. 특히 50세 이후에는 회복의 속도가 느리다고 생각하시지만 잇몸은 치아가 빠지기 직전만 아니면 충분히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피가 나는 건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치료하면 늦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이 루틴을 단순한 양치법이 아니라 잇몸 건강 회복 프로그램이라고 부릅니다. 염증을 일으키는 세균의 먹이 공급을 끊고 살아있는 세균막을 매일 제거하고 잇몸이 스스로 재생할 시간을 주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꾸준히 하시면 2주 후에 여러분 입안은 지금과 완전히 다른 환경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5가지 도구를 어떻게 사용해야 가장 효과적인지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들에게 직접 손을 잡고 알려드리는 방식 그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구만 있다고 해서 잇몸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각 도구를 올바른 방식으로 쓰는 것이 핵심입니다. 조금만 방법을 바꾸면 같은 도구로도 효과가 몇 배는 달라집니다. 먼저 수압 세정기입니다. 대부분 입안에 물을 넣고 아무데나 쏘는 방식으로 쓰시는데 그렇게 하면 효과가 절반도 나오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치아와 치아 사이에 노즐을 바짝 붙여서 틈새를 훑듯이 천천히 움직여주는 겁니다. 특히 어금니 안쪽은 손이 잘 가지 않기 때문에 거울을 보고 천천히 쏘아주면 숨어있던 알갱이들이 떨어져 나옵니다.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물이 많이 튀어서 당황하시는데 그건 정상입니다. 두세 번만 해보면 감이 잡히고 어느 순간 아니,
이런 게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하고 놀라실 겁니다. 그 순간이 바로 잇몸 회복의 첫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치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치실을 위아래로만 올렸다 내렸다 하시는데 그건 치아 사이를 긁는 것이지 닦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치아 한쪽 면에 치실을 걸쳐서 옆면을 감싸듯이 시자 형태로 움직여야 합니다. 치실은 위아래로 쓸어내는 느낌으로 사용해야 하고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끝이 아니라 그 같은 틈에서 양쪽 면을 각각 닦아야 완전히 깨끗해집니다. 이 단계에서 부드럽게 움직이면 잇몸을 상하게 하지 않고 찌꺼기만 깔끔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솔질, 즉 칫솔의 45도 진동법입니다. 여기에서 대부분 실수가 나옵니다. 칫솔을 치아 정면에 대고 위아래로 강하게 움직이시는데 그건 치아를 반짝이게 하는 방법일 뿐 잇몸병 세균막은 전혀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칫솔모를 잇몸과 치아 사이, 그 경계선에 비스듬히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넓게 문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작게 떨듯이 진동을 주는 게 핵심입니다. 칫솔모가 잇몸 밑으로 파고드는 느낌이 들면 제대로 하고 계신 겁니다. 피가 조금 나더라도 멈추지 마시고 똑같은 리듬으로 10초 정도만 반복해 보세요. 며칠 지나면 피가 줄고 잇몸이 단단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네 번째는 치간 칫솔입니다. 이 도구는 단순히 치아 사이 틈에 넣는 것이 아니라 치아 옆면을 닦고 나온다는 느낌으로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금니 옆면은 평평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치간 칫솔을 넣었다 빼면서 옆면 전체를 문질러주는 식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치간 칫솔이 잘 들어가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건 치아가 단단해서가 아니라 잇몸이 부어있기 때문입니다. 며칠만 꾸준히 사용하시면 치간 칫솔이 부드럽게 들어가고 그때부터는 잇몸이 내려앉는 속도가 확 줄어듭니다. 굵기는 무조건 치과에서 추천받는 걸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굵으면 아프고 너무 얇으면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은 혀 클리너입니다. 혀 클리너는 힘을 세게 줄 필요가 없습니다. 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두세 번만 스쳐 내려오듯 지나가면 됩니다. 혀는 잇몸보다 예민한 조직이기 때문에 과하게 문지르면 오히려 상처가 나고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드럽게 긁어내기만 해도 황화합물 세균은 충분히 제거됩니다. 혀 중간에서 하얗게 끼어있는 부분이 줄어드는 것이 바로 변화의 신호입니다. 이 5가지를 아침과 저녁에만 하시면 입안의 세균막이 하루에 2번씩 완전히 끊기기 때문에 세균이 증식할 시간이 없어지고 염증이 자연스럽게 가라앉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쓰고 나면 씹는 힘이 달라졌다거나 아침에 입이 상쾌하다는 말을 하십니다. 도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구를 어떤 순서로 어떤 각도와 힘으로 사용하느냐가 잇몸 회복을 결정짓는 핵심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5가지 루틴을 시작하고 나면 이게 진짜 효과가 있을까? 하고 의문을 갖습니다. 하지만 잇몸은 생각보다 회복력이 매우 뛰어난 조직입니다. 단지 그동안 우리가 올바른 방법을 몰라서 결과를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루틴을 시작했을 때 대부분의 분들께서 실제로 겪게 되는 변화의 시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흐름을 알고 계시면 변화가 올 때마다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하고 스스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가장 먼저 오는 변화는 하루 이틀 안에 나타납니다. 수압 세정기와 치실을 쓰는 것만으로도 치아 사이에 끼어있던 세균의 먹이가 사라지면서 입안이 훨씬 상쾌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의 텁텁함이 줄어들면 첫 신호가 온 것입니다. 혀 클리너를 사용하시면 이 텁텁함이 더욱 빠르게 사라져서 잠에서 깨어났을 때의 느낌이 확 달라집니다. 3일 정도 지나면 양치할 때 피가 줄기 시작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피가 줄었네요? 하고 놀라시는데 그건 잇몸 표면의 붓기가 빠지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붓기가 빠지면 모세혈관이 손상되지 않고 칫솔모가 지나가도 피가 나지 않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씹을 때 느껴지던 뜨는 느낌이 조금씩 사라지기도 합니다. 치아가 지지받는 힘이 서서히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일주일이 되면 변화가 더 분명해집니다. 먼저 입냄새가 크게 줄고 말을 할 때 스스로 느끼던 불쾌한 미묘한 냄새가 사라집니다. 집안에서 이야기할 때 가족들이 요즘 입냄새가 안 나네? 하고 말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또한 양치 도중 따끔하던 잇몸 자극이 훨씬 줄어듭니다. 이 시기는 잇몸이 보호막을 다시 만드는 시간입니다. 세균막이 줄어들면서 염증 물질이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2주가 지나면 씹는 힘이 달라졌다는 변화를 많이 느끼십니다. 그동안 약해진 잇몸 때문에 음식을 씹을 때 힘이 빠지고 덜컥거리는 느낌이 있던 경우가 많습니다. 이 루틴을 꾸준히 하면 잇몸 조직이 긴장을 회복하고 치아를 잡아주는 인대가 안정되기 때문에 씹을 때 덜컥거림이 사라지고 힘이 실립니다. 특히 고기나 단단한 음식을 씹을 때 예전 같지 않네? 하고 느끼셨던 분들이 요즘은 씹는 게 편해졌어요. 라고 말씀하곤 합니다. 4주가 되면, 즉 한 달이 지나면 잇몸병 초기 단계였던 분들은 대부분 양치 때 피나는 증상이 없어지고 치아와 잇몸 경계가 단단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음식물이 끼는 양도 줄어들고 입냄새 때문에 대화를 피하셨던 분들도 자신감을 되찾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찌릿하고 시렸던 느낌이 줄어드는 것도 이 시기입니다. 잇몸 염증은 줄어들었고 세균막이 다시 자라지 못하도록 루틴이 하루 2번 막아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잇몸뼈가 이미 많이 녹아있는 분들은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루틴의 좋은 점은 뼈가 바로 회복되지 않아도 염증이 사라지면서 진행 속도가 확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즉, 잇몸이 더는 내려앉지 않도록 힘을 잡아주고 보호막을 다시 만들어줍니다. 이것만으로도 임플란트 시기를 수년씩 늦추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변화들이 단기간에 일어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균막이 하루만 방치돼도 세력을 늘리지만 반대로 하루 2번만 완전히 제거해도 세균은 다시 자리 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잇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민감하고 올바른 방법을 쓰면 굉장히 빠르게 좋아집니다. 중요한 건 도구가 아니라 지속성, 그리고 순서입니다. 이 2가지만 지키면 누구든지 잇몸 상태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하지만 이 루틴을 시작하실 때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잇몸은 회복력이 좋지만 그만큼 예민하기도 해서 몇 가지 잘못된 습관만 계속되면 아무리 좋은 루틴을 하셔도 효과가 반감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확실하게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이 진료실에서 자주 하시는 대표적인 실수들입니다. 가장 첫 번째 실수는 세게 문지르는 양치질입니다. 오랫동안 빡빡 닦아야 깨끗해진다는 생각을 해오셨던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강하게 문지르는 순간 잇몸은 바로 다칩니다. 잇몸 표면이 벗겨지고 미세한 상처가 생기면 그 틈으로 세균이 침투해서 오히려 염증이 심해집니다. 칫솔질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도와 진동으로 하는 것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2번째는 치간 칫솔 크기를 잘못 쓰는 것입니다. 너무 큰 걸 쓰면 아프고 피가 나기 때문에 치간 칫솔은 쓰면 안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피가 나는 이유는 크기가 맞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동안 잇몸이 부어 있어서 틈이 좁아졌기 때문입니다. 며칠만 꾸준히 하면 잇몸 붓기가 빠지면서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됩니다. 너무 작은 치간 칫솔을 쓰면 효과가 없고 너무 큰 것은 상처가 나니 반드시 굵기를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3번째 실수는 치실을 넣었다가 바로 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단순히 찌꺼기만 떨어뜨리는 것이지 치아 옆면의 세균막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치실은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올 때가 아니라 옆면을 훑고 내려올 때 세균이 떨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치실을 시자 형태로 치아에 밀착시켜 양쪽 면을 각각 닦아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4번째 실수는 혀를 과하게 긁는 것입니다. 혀는 잇몸보다 훨씬 예민한 조직입니다. 너무 세게 긁으면 상처가 생기고 상처가 나면 오히려 박테리아가 더 자라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혀 클리너는 2~3번 아주 부드럽게 쓸어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5번째 실수는 루틴의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치실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수압 세정기를 쓰거나 치간 칫솔과 솔질의 순서를 뒤섞어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순서가 뒤바뀌면 효과가 크게 떨어집니다. 수압으로 먼저 큰 찌꺼기를 털어내고 치실로 작은 조각을 제거하고 솔질로 세균막을 분리시키고 치간 칫솔로 마지막 잔여물을 닦아내고 혀 클리너로 냄새 원인을 정리하는 이 흐름을 지켜야 세균막이 하루 2번 완전히 끊어집니다. 6번째 실수는 너무 많은 치약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치약을 많이 쓰면 시원한 느낌이 강해서 닦였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거품이 많아지면 30초도 안 돼서 양치를 멈추게 되고 정작 중요한 잇몸과 치아 경계는 깨끗하게 닦이지 않습니다. 완두콩 한 알 크기면 충분합니다. 일곱 번째 실수는 양치 시간 부족입니다. 시니어 분들의 평균 양치 시간은 30초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잇몸 회복을 위해서는 최소 2분, 가능하다면 3분 정도가 필요합니다. 특히 잇몸과 치아 경계를 닦는 솔질은 각 부위마다 10초 정도의 미세 진동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이 부분을 꼼꼼히 하셔야 실제로 염증이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실수는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중간에 멈추는 것입니다. 잇몸병은 눈에 보이지 않게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겉으로 좋아진 것 같아도 방심하면 금방 다시 나빠집니다. 세균막은 하루만 방치해도 다시 증식하기 때문에 아침 저녁 두 번의 루틴은 반드시 유지하셔야 합니다. 이 간단한 습관 하나가 치아를 수십 년 더 지키느냐, 수천만 원이 드는 임플란트를 반복하느냐를 결정짓습니다. 잇몸은 누구나 회복시킬 수 있지만 누구나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도구가 아니라 지속성, 그리고 정확한 습관입니다. 이 두 가지만 갖추면 앞으로의 치과비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입니다. 이 루틴은 잇몸 건강을 되찾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검증된 방법이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잇몸이 왜 약해지는지, 왜 피가 나고 입냄새가 생기고 왜 씹는 힘이 점점 빠져가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아셨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변화가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방법을 쓰기만 하면 잇몸은 다시 단단해지고 입냄새는 줄어들고 치아는 제자리에서 제 역할을 해냅니다. 나이 때문이 아니라 습관 때문이었다는 걸 아셨을 겁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환자분들을 보면서 느낀 건 하나였습니다. 잇몸은 누구에게나 회복할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70대, 80대 어르신들도 제대로 된 루틴을 꾸준히 실천하면 양치 때 피가 멈추고 씹는 힘이 돌아오고 임플란트를 미루거나 심지어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시면 됩니다. 잇몸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훨씬 빨리 회복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이미 변화를 느끼고 계실 겁니다. 아침에 텁텁함이 줄어들고 양치 때 나던 피가 조금씩 사라지고 음식을 씹을 때 덜컥거리던 느낌이 줄어든다면 여러분의 잇몸은 확실히 좋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쌓여서 여러분의 치아를 지키고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치아 하나는 단순한 치아가 아닙니다. 경제적 가치는 5천만 원, 건강적 가치는 그보다 훨씬 큽니다. 치아가 건강하면 먹는 즐거움이 있고 대화에 자신감이 생기고 음식 맛이 살아나고 삶의 활력이 다시 돌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치아가 아파봐야 이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건 정말 잘한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잇몸은 지금부터 다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영상을 통해 나도 오늘부터 이 루틴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그 마음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아침 저녁 단 몇 분이면 됩니다. 하지만 그 몇 분이 여러분의 앞으로 10년, 20년을 지키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잇몸은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의 잇몸 건강을 지키는데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니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앞으로도 더 정확하고 실천 가능한 건강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잇몸을 책임질 수 있는, 여러분의 하루를 바르게 지켜줄 수 있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잇몸이 내일부터는 더 단단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